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주도 넘원범 지금 제 레스토랑에 와 있고요. 오늘은 쉬는 날인데 예약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준비한다고 쉬는 날도 잠깐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가 공개되고 나서 지금까지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의 인사말과 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크게 분량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SNS에서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흑백 요리사분들 레스토랑 지도나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공유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레스토랑들도 이미 예약이 많이 찬 상태고, 저도 친구한테 전화해 보니까 서울도 어마어마하게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너무 잘 돼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흑백 요리사를 촬영 준비와 또 촬영 당시 그리고 후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제 주위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영상으로 남겨놓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일본을 다녀와서 일본에 갔다 온 그 레스토랑들의 영상을 편집하려고 했는데, 일본을 다녀와서 레스토랑 오픈하고 난 뒤부터 예약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영상을 편집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흑백 요리사 관련돼서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DM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으로 정리를 먼저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영상 먼저 제작하게 됐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가 9월 17일 날 오후 4시에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노린 건 아니지만 일본 가는 비행기가 17일 날 4시 15분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그 공개할 때는 제가 못 보고 일본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영상을 봤습니다. 사실 공항에 도착하고도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와이파이도 연결이 안 돼서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이 난 건지 인식이 안 되면서 와이파이도 인식이 안 되고, 일본 시간으로 한 7시가 다 돼서 인터넷이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자마자 핸드폰이 그냥 진동이 계속 오길래 이게 뭔가 싶었더니 영상을 보시고 진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사실 거기 나온다고 많이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랑 옛날에 해외에서 같이 근무했던 외국 친구들도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 반갑다고. 막상 저는 영상을 못 보는 상황이었으니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통편집의 압박이 있었거든요.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저는 어차피 1차를 또 탈락했기 때문에 제 분량이 얼마나 나올지도 몰랐고, 혹여나 통편집이 되면 사실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조금 창피한 상황이어서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PD님이 이쁘게 봐주셔서 분량을 그래도 조금 가져갈 수 있게 해주셨고, 제 레스토랑 이름도 나오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촬영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촬영을 했고, 되게 추운 날 촬영을 했어요. 제 기억에는. 저 같은 경우는 제주에 있기 때문에 이 제주에 있는 장비를 다 서울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제작진분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 기물이나 완성 접시 같은 거는 원하면 다 제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한테 몸에 맞고 익은 장비들을 가지고 가야 저도 마음이 편해서 저는 다 가져가는 걸 결정을 했고, 사실 그날 참가하신 대부분의 셰프님들은 다 본인 업장 거를 다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나는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건 이제 바이타믹스랑 그다음에 서어믹스를 크게 가져갔고, 그 외의 장비들을 다 가져가고 식재료까지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공항에서 수화물이 50kg가 넘게 나왔어요. 제 것만. 그때 캐리어랑 박스랑 해가지고 한 3개인가 4개를 실어서 김포공항까지 넘어갔고, 저는 다음날 바로 촬영에 합류했습니다. 메뉴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영상에 잠깐 나오지만 당근 메뉴를 준비했거든요. 겨울에 촬영을 했고, 겨울 당근이 제주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주에서 나오는 다양한 당근들을 제가 다 수집을 해서 그걸로 메뉴를 짰고, 그 외에 식재료들도 다 제가 제주로 세팅했습니다. 뭐 소금이나 후추 같은 거를 제외하고서는 뭐 식초, 그 외에 들어가는 뭐 참기름이랑 다양한 소스들은 모두 다 제주에서 나오는 걸로 메뉴를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제 닉네임이 B급 셰프인데, 이제 B급 셰프가 왜 B급 셰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B급 셰프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B급 농산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제주에 내려와서 식재료들을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구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농약을 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형태, 약간은 좀 못난이 채소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외면받는 그런 식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B급 농산물을 쓴다고 해서 B급 셰프가 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에 TVN에서 하는 그 리틀빅 히어로에 B급 농산물을 사용하는 셰프로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활동을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저라는 사람의 음식은 B급 농산물을 활용하는 제주도의 셰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음식의 철학이 만들어진 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걸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B급이라는 게 뭐 음식이 B급이라기보다는 B급 농산물을 활용해서 그 인식을 깨는 요리를 내놓겠다 해서 탄생된 닉네임이 B급 셰프입니다. 이 B급 셰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게, 어쨌든 제가 음식을 못해서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한 거고, 누구든지 제 음식이 A급이 아닌 B급이라고 해서 손가락질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농부님들이 주신 농산물에 대해서 B급이라고 평가받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 촬영이 끝나고 한 달? 2달 정도는 농장을 못 갔던 것 같아요. 농부님들을 눈앞에서 눈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한동안 농장을 못 가고 약간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 약간의 시기에. 그 시기를 잘 넘겼고, 촬영의 얘기를 해보면, 공항에서 짐을 싣고 제 본가인 인천에 가서 다시 인천에서 짐을 정리하고, 저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8시까지 촬영장까지 도착하는 스케줄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현장에서 가보니까, 그 촬영하시는 분들을 촬영 전까지 안 만나게 하려고 도착하는 시간을 세세하게 나눠 놓으셨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8시 도착이면은 제 뒤에 오시는 분은 뭐 8시 10분 도착, 그 뒤에 오시는 분은 뭐 8시 20분 도착, 이렇게 해가지고 다 시간을 분리해 놓으셨고, 저는 거진 처음으로 촬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 제 정보를 다 넘겼기 때문에 뭐 차량 뭐 번호판부터 해서, 그 번호 미리 신청하지 않는 번호판의 차는 촬영장에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앞에 경호원분들이 다 맡고 계셔가지고, 이제 그 경호원분들한테 이름이랑 차량 번호 대조하고 촬영장에 들어가면 그 앞에 또 스태프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은 저는 정말 손댈 거 하나 없이 스태프분들이 짐을 다 옮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내려서 제가 온 거 확인 사인하고 작가님 따라서 이제 대기실로 이동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그 촬영 때 만들 음식들을 그 전에 완성 사진이랑 그다음에 뭐가 얼마나 들어가고 레시피부터 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게 냉장, 어떤 게 냉동, 어떤 게 실온에 보관할지를 다 적어서 먼저 제출을 해야 돼요. 되게 사소한 것까지. 저는 어차피 거기서 경쟁을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뒤에 가서 해드릴게요. 저희 담당 작가님 따라서 제 대기실로 들어갔고, 제 대기실에는 제가 제일 1번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한 대기실마다 6명씩 쓰셨던 것 같아요. 저희 대기실은 6명이 있었고, 저랑 대기실을 썼던 분은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트리플 스타님이랑 반찬 셰프님, 양치승 관장님 계셨고, 엄청 유명하신 그 메이크업 하시는 박태윤 실장님도 같은 대기실을 썼습니다. 너무 대단한 분들인데 저만 너무 제주도 촌놈이 아닌가 이제 걱정을 많이 했죠.
그 대기실에 들어가면은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촬영하기 전까지 대기를 하다가 이제 순차적으로 다 도착하시면 이제 메이크업 분장을 받는데, 저는 이제 분장실에서 친구 2명을 만났거든요. 한 명은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툭 쳐서 뒤에 보니까 봉주부로 나온 봉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또 메이크업 받으려고 앉아 있는데 누가 옆에서 쳐서 보니까 준순이가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녀석 나왔구만 하고 그냥 다시 돌아갔죠. 메이크업 하고 이제 방으로 돌아갔죠. 근데 그 전까지는 누가 나오는지 아예 알 수가 없어요. 그 같은 대기실 쓰는 분들 말고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이제 분장 다 마치고 그 맨 처음에 오프닝 보면 셰프님들 들어오는 촬영 찍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 담당 작가님이 길을 그냥 알려주세요. 그냥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뭐 누구는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 원을 중심으로. 그래서 가서 제 네임 있는데 그냥 앉으면 돼요. 그냥. 저는 작가님이 오른쪽에 가면 있을 겁니다 하고 이제 오른쪽으로 딱 들어갔죠. 근데 이미 그 앞에 한 15분 정도 계셨고 누가 있는지 자세히 못 보고 그냥 제 이름만 일단 빨리 찾고 들어가자. 그래서 제 이름만 막 찾으러 다녔는데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거기 왜 없지 하고 한 바퀴 돌았나 했는데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제 이름표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는 남노 있었고 태우 있었고 그 앞에는 철이 있었고 그 제 바로 옆에는 승우 아빠님 계셨고 제 옆에는 그 박은영 셰프님 옆에 계셨고 80분 들어오실 때까지 다 기다렸는데 이 라인업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미 알고 있던 뭐 친구나 동생이나 선배님들이 계셔서 뭐 반갑기도 했지만 이미 그 안에 있는 셰프님들은 이미 각자의 레스토랑이나 영역에서 정점을 찍고 계신 분들이고 이미 그걸 또 증명했던 분들이고 실력적으로는 어떻게 까내릴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서 그래서 그냥 아우라가 테이블마다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쉽지 않겠는걸. 사실 제가 나오겠거니 했던 예상했던 셰프님들도 많이 오셨고 예상하지 못한 분들도 나오셨고 또 원래 보고 싶었던 처음 뵙는 분들도 만났고 거기서 막 되게 반갑게 인사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괜히 피해갈까봐 아는 척을 막 되게 격하게는 못했거든요. 그 촬영장에서 만났던 셰프님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적진으로 뛰어가야 되는 상황에 내가 선봉에 선 상황인데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 셰프님들을 보았을 때 느낌은 이 사람들을 믿고 앞만 보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팀이면 이분들의 실력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뒤를 맡기고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그분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 좀 가슴이 아팠죠. 어찌 보면 촬영장 외에서 만나면 동일한 일을 하고 지금까지 힘든 일을 겪어서 셰프로 올라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이지만 그날만큼은 서로 경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게 조금 안타까웠죠. 앉아서 보고 있는데 좌석수를 세보니까 이게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20명 어디 갔지? 그래서 그 20명을 찾고 있는데 이제 우리끼리 떠들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음악 바뀌면서 그 셰프님들이 올라오신 거죠. 백수저 셰프님들이. 그때는 소름이 엄청 돋았죠.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는 전혀 이제 예상을 못 한 거죠. 프로그램이 흘러가는 방식이 그럴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 한 거예요. 저는 그냥 100명이 모여서 서바이벌로 서로 경쟁해서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백수저 흑수저 나눠서 다시 경쟁을 붙인다라고는 이제 전혀 생각을 못 했고 그 자리에서 약간 처음에 벙쪘죠. 이제 그 벙찌는 장면이 한번 나오긴 하는데 방송으로 1라운드에서 80명 중에 이제 60명을 떨어뜨린다는 설명이 나왔을 때 웜에 이거 쉽지 않다. 이미 너무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있는데 이분들과 싸워서 한 번에 60명이 정리되는 상황이면 확률이 더 떨어진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한편으로는 남자는 자신감, 뭐 여기까지 왔으면 뭐 싸워서 이겨야지. 마음속으로는 이제 막 불타올랐죠. 열심히. 사실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이제 그런 소개가 끝나고 각자 흩어지고 제 기억에는 CJ인가 거기서 이제
커피차 보내주셔가지고 또 뜨거운 날씨에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또 거기 온 친구들이랑 또 얘기도 하고 처음 보는 셰프님들이랑 또 간단하게 인사도 나누고 다시 돌아와서 촬영을 또 준비를 했죠. 그 실제로 전투를 벌이는 그 주방으로 가기 전에 이제 다시 메이크업이랑 마이크 체크하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문을 딱 열고 다 들어갔는데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이 나름 공중파에서 뭐 음식 방송 MC도 해보고 뭐 다양한 촬영을 많이 해봤지만 살다 그런 촬영장 세트는 처음 봤습니다. 규모가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크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카메라가 그냥 뭐 제가 센 건 아니지만 100대가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벽에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거기에 다 카메라가 있고 천장에도 카메라가 있고 모든 행동들을 다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카메라가 있었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처음에 등장하면 이제 영상 잘 보면은 이제 모든 셰프님들은 정중앙으로 가는데 저랑 반찬 셰프님이랑 오른쪽으로 빠져가지고 오븐을 검사하러 가요. 왜냐면 저는 오븐을 썼어야 돼가지고 그 오븐을 어떻게 쓸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먼저 오븐부터 체크했는데 이제 반찬 셰프님이랑 가서 체크를 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바로 앞에 그 구멍에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다 카메라구나 해서 봤더니 구멍이 다 뚫려 있고 그 안에 카메라가 하나씩 다 숨겨져 있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주방을 구경하고 다 가운데로 모이라고 하셔가지고 박종원 선생님이랑 안성재 셰프님이 이제 그때 등장하신 거죠. 어디서 나온지도 몰랐어요. 그냥 껌껌해지면서 조명 쏘고 노래 나오면서 이제 그쪽을 다 봤는데 사실 백종원 선생님이 심사위원일 거라고는 뭐 누구나 예상을 했었고 심사위원이 4분 계실 줄 알았는데 한 분은 모르는 실루엣이어서 누구지 하고 있는데 이 잠을 안 자고 가니까 이 눈도 침침해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앞에가 거리도 좀 멀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영상 보면은 준승이한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수유 안성재 셰프님이라 그래가지고 소름이 그냥 쫙 돋아요.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야, 이번 촬영은 장난 아니겠다. 엄청나게 피 터지는 서바이벌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죠. 앞에 오셔서 인사하고 두 분은 나가시고 저희끼리 남아서 준비를 했죠. 촬영을 이틀에 나눠서 촬영을 한 거예요. 그 좌석을 보시면은 그 주방이 80개가 아니라 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거든요. 저희가 80명이었으니까 오늘 할 팀, 내일 할 팀으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일날 하는 팀이었고 나머지 40명은 내일 하는 팀이었는데 현장에서 알려줘요. 그 방송으로 오늘 하실 셰프님들은 누구누구고 내일 하실 셰프님은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내일 하실 셰프님들은 그 촬영 끝나고 이제 바로 퇴근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하는 것보다 내일 하는 게 더 좋겠네. 어떻게든 그 안에서 얘기가 돌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람수 하나하나 뭐 사진 하나하나 다 찍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에서 내리면 거기 있는 스태프분들 5분, 6분이 차에 있는 짐을 다 갖고 가십니다. 뭐 네임택 다 붙여가지고 식재료랑 기물들이 어디 가는지 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 오프닝 영상을 찍고 이제 그 오늘 요리할 셰프님들이 다시 입장을 해서 각자 주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그때 제출했던 식재료들이랑 기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 공간에. 저희는 손을 쓸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스태프분들이 알아서 다 준비해 주세요. 그 밑에 열면은 제가 가져갔던 기물, 그 다음에 실온에 놔둬도 되는 식재료들이 있고 냉장이나 냉동 들어갈 친구들은 안에 있어서 시작하기 전에 가져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일 하는 친구들도 이거에 대해서 건들 수가 없어. 또 혹여나 이 친구들이 다음날 와서 메뉴를 조금이라도 변경을 한다거나 이게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된 사진이 이미 제출이 예전에 돼 있었고 준비되는 식재료들이 이미 다 제출이 되고 그쪽 안에 들어가서 봉인이 되었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진짜 공정하게 관리가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이번에 촬영하면서 느낀 거는 스태프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고 너무 친절하죠.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뭐 설비 분야 아니면 뭐 촬영, 뭐 메이크업 팀, 기술 담당하시는 분들 그 작업대 공간에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오셔가지고 고쳐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작업대에 이제 고프로가 달려 있는데 이게 그 제가 수비드 머신을 껴야 되는데 그 수비드 머신이 물에 껴 있거든요. 근데 이 고프로가 걸려가지고 제가 작가님한테 여쭤봐서 이거 옮길 수 있냐고 했는데 그거 무전하시더니 바로 오셔가지고 후다다다다 딱딱 다 그냥 다 고쳐주세요. 저희가 준비 세팅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에 문제가 되는 거를 바로바로 그냥 다 고쳐주시고 수정해주시고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봐서 보안사항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 너무 친절하죠. 하물며 그 제가 느끼기에는 그 좌석에서 항상 상주에서 저희를 지켜보시는 스태프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바트나 혹여나 텅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갖다 주세요. 그런 거는 중간 기물은 사용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바로바로 갖다 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어떤 거든지 이야기하라고 계속 오셔서 체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저 담당했던 담당 작가님도 오셔가지고 계속 체크하고 이야기 나누고 긴장 풀어주시고 이제 중간중간에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그 인터뷰를 하러 계속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방송으로 누구 셰프님 누구누구 셰프님 뭐 인터뷰하기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면은 준비하다 인터뷰하러 가고 그렇게 준비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 저는 제주도에서 저만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미 그 처음에 백수저 셰프님들 올라오실 때 이미 오세득 셰프님 나오신 걸 봤고 김승민 셰프님이 계신 거 봐서 아 제주도에서는 3명이 왔나 보다. 아, 나만 흑수저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